이제 너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 어머니가 말했다. 부모님은 내가 매달 할부금을 갚아가며 지불하던 아파트를 내 동생과 그 남편에게 넘겨주었다. 나는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고 어떤 지원도 없이 홀로 남겨졌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은 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듣고 말문이 막혔다.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편안한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지현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수년간의 혹독한 노동은 그녀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 휴일도 없이 2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이 그녀에겐 일상이었다. 낮에는 사무실, 저녁에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부모님이 조건부로 넘겨준 아파트의 대출금을 완납하는 것. 지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마지막 납부일이 오면 잠시라도 쉴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녀는 가족이 자신의 희생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거라 믿었다. 하루 일을 마친 지현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트에 들렀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계단을 올라가며 따뜻한 가족 저녁 시간을 기대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부모님은 심각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고 동생 수진과 그녀의 남편 준호도 자리에 있었다. 늘 시끌벅적하던 집은 오늘따라 숨조차 쉬기 어려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지현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어머니, 윤숙 씨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차가웠다. 지현은 이상함을 느끼며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버지, 영호 씨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딸을 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우리가 결정을 내렸단다. 지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어떤 결정이요?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윤숙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지현아, 넌 정말 좋은 딸이야. 많은 걸 우리 위해 해줬지.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닌 듯한 기운이 돌았다. 하지만 지현이 다그치자 윤숙 씨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아파트를 수진에게 주기로 했단다. 그 순간 지현은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족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수진이랑 준호는 이제 막 가정을 꾸렸잖니. 젊은 부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단다. 아버지가 설명했다. 지현의 세상은 그 순간 산산조각 났다. 모든 희망, 모든 꿈, 모든 희생,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느낌이었다. 저는 대출금을 갚았어요. 밤낮으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갚아왔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처와 분노로 떨렸다. 수진은 시선을 내리깔았고 준호는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지현은 그녀의 말을 자르고 소리쳤다. 가족이라며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온 걸 모르지 않잖아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갔다. 지현아, 너무 그러지 말고. 윤숙 씨가 달래려 했지만 그만하세요. 이미 등을 돌리셨잖아요. 지현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다. 마치 등에 칼을 맞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가방에 옷을 쑤셔 넣으며 울었다. 손은 떨렸고 눈물에 시야는 흐려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다. 가진 건 약간의 돈과 몇 벌의 옷뿐이었다. 부모가 방에 들어왔다. 지현아, 혹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윤숙 씨는 미안한 듯 말했다. 무슨 방법이요? 이미 다 결정하셨잖아요.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제 삶을 부정했어요. 우리도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단다. 수진이와 준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아버지가 변명했다. 그럼 저는요? 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요. 지현의 목소리는 쓰라림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지현은 마지막 짐을 챙기고 문으로 향했다. 안녕히 계세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지현아, 기다려봐. 윤숙 씨가 외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문을 닫는 순간 가족과 이어졌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지현은 울음을 참으며 거리로 나섰다. 세상은 낯설고 차가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걸음을 멈춘 곳은 버스 정류장이었다. 벤치에 앉아 얼굴을 감쌌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서 살아야 하지? 어떻게 버텨야 할까? 그날 밤 지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친구 미영의 도움으로 도시 외곽의 허름한 방을 겨우 구할 수 있었다. 방이라기보단 축축한 벽과 삐걱거리는 침대, 곰팡이 냄새가 배인 낡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지붕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현실이었다. 지현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견뎠다. 가족의 배신이 그녀의 마음을 더 깊게 후벼 팠지만 생활의 불편함보다 그 상처가 훨씬 더 컸다. 그녀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좌절하던 어느 날, 그녀는 지역신문에서 밤근무 식기세척 보조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다. 힘들고 급여도 적지만 어쨌든 그것은 기회였다. 그녀는 그 기회를 붙잡았다. 이제 지현의 하루는 끝없이 반복되는 고된 일상으로 가득 찼다. 아침에는 사무실, 저녁에는 카페 아르바이트, 그리고 밤에는 식기세척. 체력은 바닥났고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극도로 절약하며 살았다. 가장 싼 음식만 먹었고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매일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현은 갑작스런 복통에 쓰러졌다. 거리에 주저앉은 채 일어날 수 없었다. 주변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멀어졌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개를 겨우 든 그녀는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한때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 민석이었다. 그는 늘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지현아, 무슨 일이야? 민석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부축했다. 지현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털어놓았다. 가족의 배신, 집을 잃은 것, 세계의 힘든 일을 병행하며 살아온 이야기. 민석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런 줄은 전혀 몰랐어. 정말 힘들었겠구나. 민석은 그녀를 그녀의 방까지 데려다주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지현아, 지금 네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지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않았고 스스로 버텨야 한다고 믿어왔다. 나 작은 정비소 하나 운영하고 있어. 지금 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일이 쉬운 건 아니지만 급여는 꽤 괜찮고 시간 조절도 가능해. 카페 일이랑 병행도 가능할 거야. 지현은 놀라고 감동했다. 나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고마워, 민석아.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나는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돕고 싶을 뿐이야. 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날 이후 지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은 급여의 사무직을 그만두고 민석의 정비소에서 일하기로 했다. 정비소 일은 힘들었지만 뜻밖에도 재미있었다. 기계와 씨름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 고객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 회계 정리를 익히는 일까지. 민석은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선생님이었다. 그는 그녀를 믿었고 언제나 격려해 주었다. 민석은 자주 지현에게 저녁을 사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걷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새 그들 사이엔 단순한 우정보다 깊은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지현은 민석과 함께 있을 때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공원을 걷고 있었다. 민석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현아.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의 강인함과 성실함을 존경해. 나 너를 사랑해. 지현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말없이 그를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도 너를 사랑해. 민석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지현은 자신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있었다. 민석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현에게 다시 자신을 믿게 만들었고 그녀의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먼저 인정해준 사람이었다. 지현이 점점 활기를 되찾고 눈빛이 생기를 띠는 모습을 보며 민석은 그녀가 지닌 숨겨진 에너지와 잠재력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그녀가 다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기름 냄새가 배인 작업복을 입은 채로 둘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민석은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현아, 나 사실 이 얘기 오랫동안 고민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 예전에 회사 사람들 생일 때마다 베이킹해서 가져왔던 거 기억나? 다들 내 빵을 정말 좋아했잖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지현은 손에 들고 있던 스패너를 내려놓고 민석을 바라보았다. 어떤 생각? 우리 둘이 작은 카페를 열어보는 거야. 네가 만든 빵이 주가 되는 작고 아늑한 공간. 따뜻한 커피랑 향긋한 빵 냄새가 나는 그런 곳. 어때? 너무 황당한 생각일까? 지현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카페. 그녀는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었다. 그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민석의 제안은 가슴 깊은 곳에서 잊고 지내던 희망의 불씨를 살짝 흔들었다. 민석아, 그건 정말 멋진 생각이야. 하지만 나 너무 무서워.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민석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몰라. 근데 우리 같이 배워보면 되잖아. 내가 경영이랑 회계는 맡을게. 넌 빵 굽는 재능이 있어. 진짜야. 우리가 함께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날 이후 둘은 진심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게를 알아보고 창업 관련 서적을 뒤지며 메뉴를 구성하고 밤늦도록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현은 여전히 두려움이 컸지만 민석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그의 믿음은 그녀에게도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처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그들은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오래된 제과점 자리를 발견했다.
따뜻한 햇살이 잘 드는 창문, 나무로 된 바닥, 어딘가 정감 가는 분위기. 둘은 이곳의 마음을 빼앗겼다. 이름은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민석이 제안했고 지현이 곧장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의 이름은 로망 로맨스이었다. 달콤한 꿈과 따뜻한 사랑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라는 뜻이었다. 수개월간의 공사는 고되고 힘들었지만 기대감이 그 모든 것을 덮었다. 민석은 직접 공사에 참여했고 지현은 새벽마다 일어나 빵 반죽을 실험했다. 카페는 두 사람의 손과 땀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그들의 이야기와 마음이 하나하나 녹아들었다. 드디어 개업날이 다가왔다. 지현은 새 앞치마를 메고 긴장한 얼굴로 카운터 뒤에 섰다. 이제 시작이야. 첫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치 처음 무대에 서는 배우처럼 두근거렸다. 초기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현의 정성 가득한 빵과 민석의 따뜻한 서비스는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점점 손님들이 늘어났고 카페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커피 한 잔에 위로를 받고 빵 한 조각에 미소 지었다. 지현은 자신이 만든 공간에서 사람들의 웃음을 보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했다. 몇 달이 지나 로망은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 중 하나가 되었다. 바빠진 두 사람은 몇 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했고 지현은 이제 밤낮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에겐 민석과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도 생겼고 스스로의 삶을 사랑할 여유도 되찾았다. 어느 저녁 영업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카페 한 구석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엔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 속에서 지현은 민석에게 조용히 말했다. 정말 고마워, 민석아. 너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그날 밤 지현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느꼈다. 상처로 가득했던 과거는 멀어졌고 그녀의 현재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현은 새로 개발 중인 체리파이 레시피를 시험하느라 분주했다. 부엌은 밀가루 향기와 달콤한 체리 냄새로 가득했고 그녀는 반죽을 저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겠지만 왠지 이번엔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낌이 들려왔다. 지현아, 엄마야. 윤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현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다. 1년 넘게 그녀는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아왔다.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그녀는 그 상처를 억지로 묻고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지현아, 우리 큰일 났어. 정말 큰일이야. 너의 도움이 절실해. 윤숙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지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다. 이제 와서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 버렸는데? 지현아,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알아. 근데 제발 지금만큼은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줘. 지현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저한테는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지금 와서 왜? 수진이랑 준호, 그 아파트를 잃었어. 윤숙의 목소리는 무너질 듯했다. 지현은
당황스러움과 의심이 동시에 몰려왔다. 아파트를 잃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윤숙은 흐느끼며 뒤엉킨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준호가 수상한 사람들과 엮이면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그걸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 수지는 남편을 돕기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잡혔지만 결국 그마저도 빼앗기고 말았다. 지금 그들은 갈 곳도 방법도 없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였다. 지현은 침묵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뭘 원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우리가 머물 곳이 없어. 잠시만이라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지현아, 네가 잠깐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지현의 내면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고 이제 다시 손을 내밀고 있었다. 엄마, 왜 제가 또 희생해야 하죠? 당신들은 저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이에게 아파트를 준 건 실수였어.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알아. 우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윤숙은 울먹이며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죠. 제가 또 다 내놓길 바라세요? 그런 뜻이 아니야. 지현아, 제발, 정말 부탁이야. 우리가 무슨 짓이든 다 할게. 용서받을 수 없다 해도 제발, 지금만은. 지현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 너머 울음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가슴을 눌렀다. 민석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통화 내내 그의 얼굴은 심각해져 있었고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서 있는 동안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누구였어?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지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였어. 그리고 전화를 통해 들은 이야기들을 민석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감정 하나하나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지현아, 그 사람들은 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너는 그들에게 아무런 빚이 없어. 그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네가 다시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알아. 근데 엄마잖아. 내 가족이잖아. 그렇게 냉정하게 등을 돌려도 되는 걸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가족이라고 해서 너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너는 이제 네 삶을 살고 있어. 그걸 잃지 마. 네가 힘들게 쌓아온 모든 것을 다시 희생하지 마. 민석은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지현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 말들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민석은 옳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지현은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다. 그녀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석을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식탁 앞에 앉아 마음을 다잡았다. 이 통화를 끝내야만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고 몇 초 뒤 수화기 너머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지현아, 전화해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지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나 어제 밤새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결정? 무슨 결정인데? 윤숙은 숨을 죽였다. 나는 도와줄 수 없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더 이상 제 삶을 희생할 수는 없어요. 수화기 너머는 순간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터져 나왔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기로 했어요. 어릴 땐 늘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제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전 저를 지키기로 했어요. 하지만 지연아,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네 아빠도 수진이도 다 무너졌어.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 네가 아니면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엄마.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셨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했을 땐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그녀는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하려 애썼다. 저는 용서해요. 하지만 다시 희생하진 않겠어요. 너 정말 너무하다. 넌 이제 가족이 아니야. 네가 얼마나 냉정한 아이가 됐는지 엄마는 생각도 못했어. 윤숙은 울부짖었다. 그래요. 어쩌면 냉정한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제 인생을 지켜야 할 만큼 소중해졌어요. 이건 끝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떨리던 손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픔보다 해방감이 더 컸다. 그녀는 해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민석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안아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지현아, 정말 잘했어. 난 너를 존경해.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지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민석은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췄다.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넌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야. 그날 저녁, 지연은 마치 세상이 다시 열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은 분명 있겠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민석이 있었고 그녀에겐 자신을 지키는 힘이 생겼기 때문이다. 카페는 여전히 따뜻한 향기로 가득했고 지연의 손에는 새로운 레시피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민석과 함께 그녀가 직접 만든 삶 속에서. 며칠 후 로망 카페는 평소처럼 따스한 아침 햇살로 가득했다. 지연은 오븐 앞에 서서 반죽을 정성스레 펴고 있었다. 체리파이는 이제 손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메뉴가 되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매일 새로운 행복이 구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민석과 함께하는 저녁 산책,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조용한 대화, 직원들과 웃으며 일하는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민석은 카페 문을 닫은 뒤 그녀를 조용히 불렀다. 지현아, 잠깐 나와볼래?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카페 문을 나섰다. 바깥은 별빛으로 가득했고 거리는 고요했다. 민석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나 너랑 함께한 이 모든 시간이 정말 선물처럼 느껴져. 지현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모든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좋아. 그 순간 민석은 걸음을 멈추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지현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 길을 걸을 수 없었을 거야. 너와 함께한 하루하루가 내 삶을 바꿨어. 그래서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지만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나랑 평생을 함께 걸어줄래? 지현은 숨을 멈췄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마음은 벅차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함께 할게. 민석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그 순간 지연은 알았다. 이 사랑이, 이 삶이 바로 자신이 싸워서 얻어낸 것이라는 걸. 그녀는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다.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녀가 있을 수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진짜 행복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를 용서했지만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로망은 매일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사람들은 그녀의 따뜻한 빵과 미소에서 위로를 받았다. 카페 한켠에는 송을 씨로 적힌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다. 따뜻한 빵, 진심 어린 커피, 그리고 진짜 이야기들. 지연은 그 앞을 지나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게 나의 삶이야. 내가 직접 만든 인생이야.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이 이룬 것들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작은 순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지현은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처럼 그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잘 살자. 아주 오래도록. 민석도 웃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 둘이 만든 이 삶 끝까지 함께하자.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카페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날들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